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0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8월 28일 목요일 해외 축구 10경기 라르나카 FC vs SK 브란. 이케 라르나카는 리그 미개막으로 체력적 부담 없이 유로파리그 예선에 집중하며 예선 8경기를 모두 소화했다. 홈에서 진행된 유럽 대회에서 최근 3경기 모두 승리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냈으며 공수 전환에서 스페니시 스타일의 전술이 조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벤치 자원으로 합류한 엘릭 사보릿과 리아드 바지치는 이적 시장 마감 직전 영입한 선수들로 팀 내 기동력과 중원의 유연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시즌 득점왕 엔조 카브레라가 부상 복귀 후 교체로 3번 출전하면서 점차 정상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다. 미라몬, 페레폰스, 지미 수아레스 등 기존 주전들도 모두 정상 출전이 예정되어 라인업에 안정감이 살아있다. 다만 왈도 루비오와 앙헬 가르시아가 부상 가능성으로 결장 전망이며 측면 수비와 컨트롤에서 충원 없이 기존 자원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라르나카는 박스 내 슈팅 성공률이 높아 결정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패스 성공률 또한 88%에 달해 점유율 중심 빌드업을 구사한다. 홈 실점률은 1경기당 평균 0.67점으로 수비 안정감이 눈에 띄며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2차전도 강한 경기 운영이 기대된다. 브라는 최근 국내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유럽 대회에서는 하켄전 승리, 잘츠부르크전에선 패배, 그리고 1차전 라르나카와의 맞대결에서는 2-1 승리를 거두었다. 1차전에선 요나스 토르스비크가 부상 후 복귀해 93분 결승골을 기록, 공격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사카리아스 옵살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하게 되고 8월 12일 영입된 베틀레 드라그스네스는 2차전에 즉시 출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공격 중원 구성은 페데르센, 파우스케 헬란드, 크누드센, 드로에브 등 기존 추측 자원 중심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브란의 원정 득점력은 최근 유럽 2경기 평균 1.5골 수준으로 꾸준하며 수비는 평균 실점 2.0점으로 취약하다. 감독 프레이르 알렉산더서는 강한 오른쪽 공격 지향과 빠른 교체 카드 배분으로 경기 중 전술 변화를 적극 시도한다. 1차전에선 후반에만 2골을 올린 전방 압박이 주요했고 이 점은 체력적으로 미리 대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정상 양팀 모두 4일 만의 경기로 체력 변수는 적게 작용하겠지만 브란에게는 장거리 이동과 고온 환경이 또 다른 피로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력 전술적으로는 라르나카가 홈에서 점유 기반 빌드업과 빠른 패스, 측면 활용에 탁월하다. 기대 득점은 홈 기준 1.62. 이로 유럽 대회 강팀들과 비슷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 슈팅 위치 분석에서도 박스 내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결정적인 찬스 창출에 무게를 둔다. 브라는 원정에서 다소 밀리는 전개지만 오른쪽 측면 집중과 후반 교체 카드 효과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최근 10경기 점수차 분포를 보면 두 팀 모두 1점 차, 무승부나 승패가 반복될 만큼 팽팽한 접전이 잦았다. 부상 복귀자, 영입 자원의 합류, 홈 원정 전력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라르나카가 점유율과 홈에서의 집중력으로 주도하면서도 브란 역시 후반 라인 조정과 빠른 압박으로 균형을 유지할 전망이다. 플레이오프 특유의 단기 승부 양상과 최근 기세를 반영하면 결과는 승부를 가르기 어려운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해 홈팀 핸디캡해 언더 카라바흐 vs 페렌츠바로시 TC. 카라바흐는 이번 경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경기에 임한다.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두며 이미 2골 차의 리드를 확보한 상태이고 경기력 지표에서도 안정적인 우위를 보였다. 최근 새로 합류한 공격수 안드라데가 빠른 시간에 전술에 녹아들며 순도 높은 전진 패스를 주도했고 미드필더 아즈마트 아운자데와 공격수 메디나, 쿠르발리 등이 고른 퍼포먼스로 공격에 무게감을 더했다. 실제로 지난 맞대결에서 카라바흐는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고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어내며 골 기회를 꾸준히 창출했다. 슈팅 수와 유효 슈팅에서도 우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패스 성공률 역시 인상적인 수치를 기록하여 중원의 안정감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전 라인업에 부상 결장자가 없고 한 경기 간격으로 체력 관리도 원활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감독 알프레도가 취임 이후 포제션 기반의 전술을 정착시키면서 경기 후반 교체를 통한 압박 전환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비적인 밸런스를 강화하는 전술적 선택도 유연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번 2차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1차전에서 선제골을 넣었던 바르가가 건재함을 증명했지만 중원에서 밀리며 경기의 주도권을 잃은 것이 뼈아팠다. 특히 바르가와 미드필더 조셉이 몇 차례 빠른 공격 전환을 시도했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막혀 전반 이후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노출되면서 슈팅 기회가 후반 전체를 통틀어 사회에 그친 점도 치명적이었다. 올여름 수비 보강 차원에서 영입한 가르텐만이 수비 조직력 강화에 기여했으나 아직 완벽한 조직적 안정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공격은 바르가에게 크게 의존하는 양상이 어김없이 드러났는데 이는 상대가 집중 수비를 펼칠 경우 쉽게 차단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도 득점 기대값은 일정 수준 유지했으나 실제 결과에서 기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홈이 아닌 원정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전환의 효율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원정 경기당 평균 득점은 1.49에 그치고 있다. 수비적으로도 평균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은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카라바흐는 이미 1차전에서 우세를 확보한 상황에서도 방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안드라데 합류 이후 전개 속도가 더 빨라진 점, 그리고 메디나와 쿠르발리의 움직임이 전방에서 활발하게 맞물리고 있는 점은 또다시 득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즈마트 아우은자데가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모두에서 활발히 참여하며 공격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점도 경기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비해 페렌츠바로시는 바르가의 개인 기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상대 수비 집중 견제에 따라 쉽게 썩될 위험이 있다. 또한 1차전에서도 드러난 중원 압박 대응 미숙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약점으로 노출될 공산이 크다. 최근 경기력 기복과 원정 실점률을 고려하면 이번 대결에서 페렌츠바로시가 완전히 균형을 맞출 가능성은 낮다. 결국 경기 초반에는 양팀이 탐색전을 벌이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카라바흐가 자신들의 템포로 분위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면서도 빠른 전개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후반 들어 교체 카드로도 전술 변화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카라바흐가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다만 페렌츠바로시도 바르가를 앞세운 공격 전개로 한 차례는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카라바흐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해 오버 플럼 vs 브리스톨 시티 FC 플럼은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안고 나선다. 무엇보다도 최근 컨디션 문제로 이탈했던 라이언 세세뇽과 무릎 수술로 오랜 재활을 이어오던 앤토니 로빈슨이 모두 훈련에 복귀하며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선수가 동시에 측면에 합류할 경우 플럼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탄탄한 수비 구조를 되찾을 수 있으며 공격 시에도 좌우폭을 넓게 활용하는 전환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실점 억제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에서는 다소 답답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번 복귀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다. 컵 대회 특성상 로테이션이 불가피하지만 플럼은 주전급 자원과 함께 윌리안과 톰 케언이 같은 노련한 백업 카드도 있어 경기 운영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플럼에게 유리한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브리스톨 시티는 다수의 전력 누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수비의 핵심인 카메론 프린과 루크 맥널리, 그리고 주전 골키퍼 맥스 오리어리가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며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불가피하다. 중원에서도 조 윌리엄스가 합류하지 못하면서 빌드업과 수비 가담에서 공백이 생겼고 이로 인해 감독이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구상하더라도 기대만큼의 안정감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 최근 리그 경기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고 1승 2무를 기록하며 저항력을 보여주었으나 상대가 대부분 리그 중위권 이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공격적으로도 여전히 마무리에서 정확성이 떨어져 0-0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득점 침묵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 효율적인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브리스톨 시티는 수비 부담이 늘어나고 경기 후반 갈수록 체력적으로 열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원정 경기라는 불리함 역시 이번 경기의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번 대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플럼의 핵심 풀백 복귀가 가져올 변화를 브리스톨 시티가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플럼은 세세뇽과 로빈슨을 기점으로 측면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를 시도할 것이며 이는 수비 자원이 대거 빠진 브리스톨 시티가 대응하기에 쉽지 않다. 공격에서의 비효율을 지적받던 플럼에게 이번 경기는 조직력 정상화와 함께 리듬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반대로 브리스톨 시티는 수비 라인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유망주와 백업 선수들을 기용하겠지만 경기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한 플럼 쪽으로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브리스톨 시티는 연이은 일정 속에서 주전 다수의 부재로 로테이션 운영에도 제약을 겪고 있어 체력 면에서도 후반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력의 균형과 최근 경기력의 안정성, 그리고 홈 이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경기는 플럼의 경기 주도 속에서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플럼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해 언더 옥스포드 유나이티드 FC vs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옥스포드 유나이티드는 이번 대회에서 프리미어리그 구단을 맞이하는 입장이지만 시즌 초반부터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다. 최근 챔피언 13경기에서 2패 1무로 승리가 전혀 없었으며 단 2득점에 그치고 5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노출했다. 특히 주 공격수 올레 로메니가 발 부상으로 차출이 불가능하고 수비의 핵심인 시어런 브라운 역시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는 것이 확정되어 전력 손실이 크다. 이는 현재 팀의 가장 취약한 지점인 수비 불안과 득점력 저하를 그대로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전술적으로는 4-2-3-1 구조를 고수하고 있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중거리 슛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에서 강팀을 상대로는 효율적인 공격 루트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연이은 리그 일정 이후 짧은 휴식 뒤 치러지는 경기라는 점에서 체력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말에 또다시 리그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 대회 자체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감독의 선택에 따라 로테이션 투입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의미하며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결국 홈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전력 공백과 체력 저하라는 이중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는 경기다. 반면 브라이튼은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다 탄탄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리그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를 올리지 못했으나 중원과 전방에서의 점유율, 지향적 전술은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이다. 다만 중앙 수비 아담 웹스터의 장기 결장과 함께 측면의 솔리 마치와 공격수 훌리오 엔시소가 빠져있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킨 셔루드가 최근 훈련 복귀를 마치며 벤치 자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토마스 왓슨 또한 출전 여부는 불확실하나 회복 상황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경기 내에서 교체폭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브라이튼은 최근 득점력이 떨어져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역시 1 미만이라는 점이 눈에 띄지만 전력 구성상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와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점유 기반 전술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홈팀의 수비적 허점을 공략할 확률이 높다. 라인업 변화가 있더라도 주전과 백업 자원 간 기량 격차가 크게 좁혀져 있기에 선수단 전반의 안정감으로 상대를 압도할 여력이 충분하다. 또한 컵대회 특성상 신의 자원들을 일부 기용하더라도 경기 주도권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기의 향방은 옥스포드 유나이티드의 결장자 발생과 체력적 한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올해 로메니와 시어런 브라운이라는 핵심 자원의 부재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 중대한 결핍을 야기하며 현재 팀이 의존하는 롱패스와 중거리 패턴은 브라이튼 수비 블록을 흔들기 어려울 것이다. 브라이튼 또한 시즌 초반 득점 효율이 낮고 원정 경기에서 주력 자원의 공백으로 확실한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두 팀이 놓여있는 현실적인 격차와 수비 안정감, 그리고 유지력이 뒷받침되는 중원 점유 경향을 생각할 때 옥스포드 유나이티드가 이변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컵대회에서 자주 나타나는 로테이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옥스포드가 치명적인 전력 누수와 체력 약세를 동시에 드러내는 상황에서는 공격 전개조차 원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경기 내내 브라이튼의 볼 점유율이 우위를 점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조직력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원정팀의 우세가 예상되며 옥스포드 유나이티드가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원정팀의 득점으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브라이튼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패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승 언더 FC 코펜하겐 vs 바젤 코펜하겐은 최근 안정적인 리그 흐름 속에서 유럽 무대 성적도 병행하며 전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 옵션에 다소 제약이 생긴 상황이다. 윙어 엘리아스 아주르와 미드필더 토마스 델라니가 부상으로 결장할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중원과 측면에서의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드레아스 코르넬리우스가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며 세트피스를 포함한 공중전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다. 또한 수비수 가브리엘 페레이라는 최근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의외의 득점 루트를 제공하고 있어 측면과 중앙에서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을 일정 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훈련에서 공격 자원 간 호흡이 나아진 흔적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코펜하겐이 홈에서 기대 이상의 생산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복합적인 팀 내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반면 바젤은 이적 시장에서의 타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주 득점원이자 팀 공격의 축이었던 케빈 카를로스가 니스로 떠나면서 최전방 구성이 달라졌다. 현재는 알비안 아제티가 원톱 자리를 확실히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득점원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다닐 골게터의 지나친 의존을 보이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르단 샤키리와 필립 오텔레가 2선에서 연속적으로 출전하며 직접 득점과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팀 전체의 공격이 여전히 활기를 유지할 여지는 존재한다. 문제는 수비 조직이다. 수비수 케빈 리에그와 핀반 브레멘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데다 조나스 아제이 아제티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어 후방의 짜임새가 크게 떨어졌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차례도 무실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원정에서의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수치다. 다만 바젤이 이번 일정을 앞두고 한 주 동안 리그 경기를 치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여유를 확보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경기 막판 체력 차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 코펜하겐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 경기는 명확한 대립 구도가 그려진다. 코펜하겐은 공격 자원 일부가 결장하더라도 홈에서의 강력함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코르넬리우스가 제공하는 타깃 플레이와 가브리엘 페레이라의 의외성 있는 골 결정력이 조합된다면 조직력이 약화된 바젤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다. 반면 바젤은 아제티를 중심으로 한 직선적이고 단순한 공격 패턴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코펜하겐의 촘촘한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 장악력에 의해 제어될 여지가 크다. 결국 샤키리와 오텔레가 중거리 슈팅이나 세트피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며 바젤이 원정에서 승리까지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팀의 변수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결장 선수들의 비중인데 코펜하겐은 중요한 미드필더와 윙어가 빠지나 다층적인 득점 루트로 보완할 수 있고 바젤은 수비의 핵심 자원 결손이 치명적인 구조적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홈과 원정에서 보여주는 최근 경기력 차이 역시 코펜하겐 쪽에 확실히 기울어 있고 경기 전반을 지배할 흐름도 코펜하겐이 가져갈 공산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원정에서 불안한 수비를 노출할 가능성이 큰 바젤보다 조직력과 공격 다변화 능력을 갖춘 코펜하겐이 조금 더 확실하게 기회를 살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코펜하겐의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해 오버 SL 벤피카 vs 페네르바체 벤피카는 최근 대회 전반에 걸쳐 매우 안정된 밸런스를 이룬 모습이다.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주 리그 경기에서 토딜라를 3-0으로 완파해 상승세 분위기를 확실히 다졌다.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케렘 악티르쿠글루와 파블리디스의 영입이 공격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케렘 악티르쿠글루는 빠른 돌파와 동료와의 유기적 연결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파블리디스는 확실한 마무리 능력으로 팀의 득점 기대치를 높여준다. 중원에는 바렐라가 안정적으로 자리하며 오타멘디가 수비진 전체를 조율한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부르마, 마누실바, 알렉산더바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플로렌티노 루이스 역시 퇴장 징계로 대회 공식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시우바, 케렘 악티르쿠글루, 트루빈 골키퍼가 1차전 결장 후 복귀할 전망이라는 점은 벤피카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벤피카는 최근 10경기 홈 전적에서 무패와 다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적 안정감은 물론이고 파블리디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지난 니스전 4-0 승리, 페네르바체와의 1차전 0-0 무승부, 리그 3경기 연속 승리 기록에서 알 수 있듯 벤피카는 어떤 상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최근 감독 교체와 함께 새로운 로스터 구성을 바탕으로 경기력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조세 무리뉴 감독 부임 후 7경기에서 5승 2패의 공식 기록을 남기며 빠르게 전술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존 듀란과 유세프 엔네시리의 투톱은 기존과는 다른 양상에서 빠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프레드와 시마즈키가 미드필드에서 공급권 역할을 강화하며 공수 밸런스를 탄탄하게 만든다. 수비진에는 스키르니아르가 새롭게 영입되었으며 옥스터월대가 징계에서 복귀함으로써 밀디르와 함께 더욱 견고한 라인을 구성한다. 그러나 젠크토슨, 로드리고 베카오, 멀트하칸 얀다슈가 최근 공식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점은 팀의 전력 운용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 페네르바체는 UCL 3차 예선에서 페에노르트의 합계 6-4 승리를 거두는 등 원정에서도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수페르리그에서도 1승 1무를 기록해 경기력의 꾸준함을 이어가고 있다. 듀란과 엔네시리의 투톱이 갖는 돌파력, 미드필드에서의 높은 패스 성공률은 강점이지만 부상 결장자와 복귀 변수가 주는 불확실성은 무시할 수 없다. 두 팀의 대결에서 이날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서로의 공격적 장점과 수비적 조직력이 어떻게 맞부딪히는가다. 벤피카는 최근 기록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득점 XG 1.85, 슈팅 정확도 41%, 패스 성공률 88%로 전술적 효율성이 매우 높다. 페네르바체 역시 XG 1.69, 슈팅 정확도 36%, 패스 성공률 85%로 안정적이다. 벤피카는 오타멘디와 시우바를 중심으로 후방을 단단히 지키면서 케렘 악티르쿠글루와 파블리디스로 빠른 역습을 시도한다. 결장 선수가 많지만 복귀 자원들까지 활용하여 밸런스 유지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페네르바체는 옥스터월대 복귀 뒤 스리백 안정감이 높아졌으며 듀란과 엔네시리의 투톱이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챔피언스리그 5경기 홈에서 벤피카가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점, 페네르바체가 원정에서 연속 득점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벤피카가 홈에서 적응력과 조직력 모두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체력적으로도 벤피카는 촘촘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로테이션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전 결장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했고 페네르바체 역시 최근 7일 내 2경기만 치러 기본적인 체력은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적, 기록적, 심리적 변수 모두를 감안하면 벤피카에 관심이 집중된 복귀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 그리고 오타멘디가 이끄는 수비 라인 덕분에 근소한 차로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벤피카의 1-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홈팀 핸디캡해 언더 클럽 브리의 KV vs 레인저스 FC 브리에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차전에서 이미 원정 3-1 승리를 확보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최근 홈 경기에서도 살츠부르크를 상대로 4-2 승리를 거두는 등 공격 전개가 활발하다. 전력상으로는 여전히 몇 가지 변수가 있다. 최근 부상을 입은 로메오 베르만트와 라파엘 오니에디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구단은 리그 일정을 연기하며 회복 시간을 확보했기에 직전 대비 전력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새롭게 영입한 마마두 디아오는 이미 1차전 후반 교체 투입으로 짧게나마 발을 맞췄으며 공격 옵션의 다양성을 추가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미드필드에서의 안정감과 전방에서의 날카로움이 조화를 이룰 경우 크리스트소스 촐리스가 최근 제공했던 이동과 같은 결정적인 기여가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는 요른 스필리어스와 브랜던 메일레 역시 꾸준히 선발 출전하며 안정적인 후방을 유지하고 있어 전력 균형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브리에는 최근 공식전 5연승이라는 흐름 속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자신감과 컨디션 모두에서 레인저스를 압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반면 레인저스는 여전히 어려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골 결정력을 책임져야 할 최전방 공격수 시릴 데서스가 장기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이며 풀백 두존 스털링도 아킬레스 부상으로 여전히 결장 중이다. 여기에 리드반 일마즈가 베식타스로 이적하면서 측면 탭스까지 약화되었는데 이러한 연속적인 결장은 레인저스의 전술 운영에 큰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최근 영입한 제이든 메고마가 1차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차세대 대체 자원으로 기회는 잡았으나 직전 리그 경기에서 체력 문제로 전반 종료 후 교체되면서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 결국 미드필드의 니콜라스 레스킨이 공수 양면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공을 안정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한다면 레인저스는 또다시 압박 속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팀 분위기와 최근 흐름 또한 밝지 않다. 공식전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리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에 불과하다. 원정에서는 연속된 부진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격력이 극도로 무뎌진 상태여서 득점 기대치가 낮다. 이러한 연쇄적인 악재는 단순히 전술적 한계에 그치지 않고 선수단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의 원정에서 반전을 노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의 향방은 양팀의 체력 관리와 공격 전개의 효율성에서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불의는 리그 일정을 미루면서 2차전 준비에 집중할 시간을 가졌고 이미 원정에서 확보한 2골차 승리를 통해 한층 여유 있는 운영이 가능하다. 공격에서 촐리스가 중심이 되어 최근 연계와 창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베르만트와 오니에디카의 복귀 여부가 경기 전까지 끝내 불확실하더라도 디아운을 포함한 대체 옵션이 적절히 준비되어 있다. 주도적인 점유율과 높은 패스 성공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하는 브리에는 홈에서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레인저스가 수비적으로 막아내더라도 결국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레인저스는 압박 시도 자체가 강하지 않고 중원에서의 압박 성공률이 꾸준히 하락세라는 점이 최근 경기 데이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촐리스를 포함한 브리의 측면 공격진에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마땅한 해결사가 없어 기습적인 롱볼 외에는 뚜렷한 위협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주말 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이 경기에 나서야 하는 레인저스는 선수단 체력 부담이 눈에 띄게 크며 최근 패배가 누적된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져 더욱 불리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홈의 이전과 최근 공격진의 상승세 그리고 상대의 결장 변수까지 감안하면 브리에가 무리 없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브리의 2-0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셀타 비고 vs 레알 베티스 셀타 비고는 최근 공식전 5일 이상의 충분한 휴식을 마친 상태에서 이번 경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다. 홈팀의 가장 큰 변수는 수비진 이탈에 있다. 주전 수비수 칼 스타펠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3주간 결장할 예정이고 조셉 아이두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기 때문에 팀의 핵심 수비 라인이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윌리어 스웨드버그는 출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휴고 알바레스는 최근 감기로 결장했으나 이번 경기 복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공격진에서는 하피냐, 자비루에다, 브리안 사라고세가 각각 이번 시즌 1골 혹은 꾸준한 출전 이력을 가진 핵심 자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전체적인 득점력은 시즌 초반 기준으로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셀타 비고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1점차 패배와 무승부가 반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홈 2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수비력과 제한된 득점력이 맞물리고 있다. 레알 베티스도 마찬가지로 공식전 일정 후 충분한 휴식을 거쳐 전력 회복에 집중했다. 그러나 미드필더 이스코가 11월까지 결장이 확정되고 마르크 로카 역시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하다. 넬손 데오사, 디에고 요렌테, 압데 에잘줄리 모두 복귀 일정이 확정되어 있으나 이번 경기에는 결장이 불가피하다. 주전 미드필더와 수비 자원 모두 중요한 이탈이 있기 때문에 페티스는 변화된 중원과 빌드업 라인의 적응이 필요하다. 공격진에서는 지오바니 로셀소가 1골로 분전하고 있고 파블로 포르나스는 도움 파블로 가르시아는 꾸준한 출전과 함께 득점 기여까지 담당하고 있다. 수비적으로는 빌드업의 안정감이 강점이지만 최근 원정 5경기에서 모두 승리가 없고 1-1 무승부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분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베티스 역시 최근 경기력 기복과 득점력 한계, 핵심 미드필더 이탈의 여파를 드러내준다. 두 팀 모두 최근 5경기 내에서 드러난 득점 분포, 수비 집중력, 그리고 부상 이슈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셀타 비고의 경우 기존 주전 수비진의 부상 이탈로 인한 조직력 저하와 함께 득점 자원의 득점 분포가 높지 않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레알 베티스 역시 이스코, 마르크 로카 등의 이탈로 공격 전개 패턴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대체 자원의 다음 단계 전력 검증만으로 단숨에 경기 양상이 바뀌기는 어렵다. 전반적으로 양팀 모두 득점 기대치가 낮고 실제 득점력이 분산되어 있는 데다 최근 공식 기록상 무승부 분포와 1점 차 이내 접전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수치상으로도 중요한 변수는 홈팀 수비진의 재편과 중원 공격진의 짧은 조직력 회복 시간, 원정팀의 주전 미드필더, 공백에서 비롯된 빌드업 변화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두 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2득점 이상 올린 빈도가 거의 없고 슈팅 정확성 역시 크게 높지 않아 골 결정력에서 큰 차별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체력 기반 변수도 이번 매치업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경기 내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조건들은 결국 골 허용과 득점 모두 최소화한 채 적은 득점수와 무승부 분포에 가까운 결과를 예고한다. 최근 현장 데이터와 분포, 부상자 명단, 득점력 지표 등을 종합해볼 때 결과적으로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해 홈팀 핸디캡해 언더 인터 마이애미 CF vs 올랜도 시티 SC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리그스컵 4강에서 홈 2점을 안고 경기를 치르게 된다. 팀의 핵심 전력이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 가능하며 최근 경기력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다. 특히 리오넬 메시와 루이스 수아레스의 조합은 여전히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UANL전에서 수아레스가 2골을 기록하며 결승 진출을 향한 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메시가 경기 전반의 리듬을 조율하고 결정적인 순간 직접 득점이나 찬스를 창출하는 가운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공격 조합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최전방과 중앙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 안정적인 빌드업 전개 능력은 인터 마이애미가 홈에서 단단한 경기 운영을 펼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이번 대회 일정에서 팀이 충분한 휴식을 확보해 체력적으로도 불리한 요소가 없다는 점은 준결승 무대에서 분명한 이점이다. 최근 5경기에서 11득점 6실점이라는 기록은 적지 않은 득점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비적인 안정감까지 확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메시와 수아레스가 공격의 중심에서 팀 전술을 이끌고 있다는 요소는 단판 승부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올랜도 시티는 이번 시즌 들어 조직적으로 정교한 경기 운영을 펼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리그스컵 8강에서 멕시코 톨로카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단단한 수비 조직을 그대로 증명해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는 4승 1무라는 상승세로 물오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공격적인 전개뿐 아니라 체계적인 압박과 수비 균형 역시 인상적이다. 강한 압박을 전개하면서도 수비 라인을 과감하게 높이지 않고 중간 블록을 유지하며 상대 전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팀 전술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다만 일부 전력에서 결장자가 발생한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격 자원인 유타로 측하다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은 벤치 기피, 특히 후반 교체 카드 활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물론 올랜도 시티는 박스 밖에서의 적극적인 중거리 슛과 좌우 측면 침투를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결장으로 전력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지만 단판 승부의 집중력과 체력 소모가 큰 단계에서의 손실은 분명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올랜도 시티가 원정 무대에서도 강한 저력을 보여주어왔다는 사실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양팀의 맞대결은 공격과 수비에서 서로 다른 색채를 가진 두 팀의 강점이 부딪히는 흥미로운 구도가 될 것이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와 수아레스를 중심으로 한 압도적인 공격 집중력이 최대 무기로 전진 빌드업을 통해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며 효율적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올랜도 시티는 단단한 조직력과 폭넓은 전술 선택지를 바탕으로 홈팀의 공격적 압박을 분산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올랜도 시티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한 차례의 정규 시간 패배도 기록하지 않으며 안정된 경기 운영을 통해 연장 및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주었기에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다. 그러나 홈팀 인터 마이애미는 이번 대회에서 일관되게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메시의 경기 지배력과 수아레스의 결정력은 단판 경기에서 승부를 갈라놓을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된다. 여기에 체력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홈 구장의 익숙함을 더하면 수비적으로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다. 올랜도 시티가 중장거리 슛과 측면 공격으로 변화를 주겠다 해도 인터 마이애미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정상 전력을 유지하는 이상 공격의 무게감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후반부까지 접전 양상을 보이겠지만 결국 메시와 수아레스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인터 마이애미 2-1 승리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홈팀 승 홈팀 핸디캡 무 언더 LA 갤럭시 vs 시애틀 사운더스 FC LA 갤럭시는 이번 리그스컵 4강전에 앞서 중요한 전력 변동이 있었다. 핵심 미드필더 리카르드 푸이그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며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합류한 마르코 로이스는 최근 꾸준히 경기에 나서며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는 특히 오른쪽 하프스페이스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패턴 플레이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팀 전체 득점력 향상에 즉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최근 합류한 디에고 파군데스 역시 중원과 이선에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약하며 변화를 가져왔다. 다만 팀 내 불안한 수비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연이은 대량 실점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집중력이 요구된다. 홈 2점을 가진 상황에서 로이스와 파군데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성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애틀 사운더스는 조던 모리스, 주앙 파울루, 폴 아리올라 등 주요 자원들이 계속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다는 점에서 뼈아픈 결손을 안고 이번 경기를 준비한다.
그러나 감독 브라이언 슈메처는 탄탄한 중원 운영과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오베드 바르가스의 폭기 출전은 중원 수비의 균형을 강화하며 팀 운영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공격진에서는 새로운 자원인 라파엘 베니테스가 벤치에서 투입되며 변화를 주고 있으나 아직 결정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인 편이다. 이전 8강전에서도 득점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났지만 조직적인 수비 운영과 압박 전환에서 강점을 보이며 극적인 승부 끝에 승리한 바 있다. 시애틀은 원정에서도 밀집 수비와 전환 플레이를 통해 꾸준히 결과를 만들어온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상대의 공격 흐름을 늦추고 반격의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빠른 측면 전환과 집약적인 공간 압박은 로이스 중심의 LA 갤럭시 공격을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양 팀의 최근 경기 흐름은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LA 갤럭시는 최근 리그 경기에서 성적 부진을 겪고 있으나 리그스컵 무대에서는 중원과 이선을 중심으로 한 공격 활력이 살아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기대 득점 지표에서도 상대보다 다소 앞서 있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로이스가 중심이 되는 공격 패턴은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있어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다만 푸이그의 부재는 빌드업의 안정성과 공수 전환면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시애틀은 리그와 컵대회 모두에서 득점력 저하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신 안정적인 수비 운영과 체계적인 집단 움직임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는 원정에서도 버티는 힘을 보여주면서 무승부 빈도가 높아졌고 이 점은 토너먼트 단판 승부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만한 경쟁력을 시사한다. 양팀 모두 체력적으로 동일한 조건 속에서 준비했지만 LA 갤럭시가 홈 연속 경기로 인한 심리적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는 한쪽이 주도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상쇄하면서 치열하게 맞설 가능성이 크다. LA 갤럭시는 로이스의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 시애틀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으로 균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방전 속에서 어느 한쪽도 확실히 승기를 잡지 못하고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며 결국 큰 점수차가 아닌 소수 득점 안에서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두 팀은 치열한 접전을 이어간 끝에 1-1 무승부를 예상한다. 해시태그 배팅 전략 무승부 홈팀 핸디캡 승 언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